여러분, 저는 8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오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헬스장 친구 태수의 비현실적으로 커진 근육, 동료 간호사 수진의 계속되는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40년째 담배를 피우시는 제 아버지까지 말이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갑씩 피우는 담배와 매일 밤 마시는 술로 스트레스를 달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직접 경험한 3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올해로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부쩍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통사고나 급성질환으로 실려 오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망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층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비슷한 또래들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태수는 IT 회사에 다니는 31살 직장인인데 최근 들어 어깨와 팔뚝이 비현실적으로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가끔 탈의실에서 보이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손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간호사 수진이는 요즘 다이어트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워 오셨습니다. 하루에 2갑씩 거의 40년 넘게 말이죠. 저 역시 의대생 때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시작했고 지금은 하루에 1갑 정도 피우고 있습니다. 응급실 업무가 워낙 힘들다 보니 담배가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저에게는 퇴근 후 맥주 1~2캔과 담배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28살 남성으로 헬스장에서 운동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있었고 간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환자는 근육 증강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5살 여성이 카페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실려온 것입니다. 다행히 소생시킬 수 있었지만 원인을 조사해보니 다이어트 약물 과복용이었습니다. 그 약물은 심장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죠. 저는 즉시 수진에게 연락해서 혹시 비슷한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수진은 아직 그런 약에는 손대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그런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2살 남성이 음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함께 온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성의 어머니가 화재 현장에서 4살 아들을 구하려다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계신 그분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담배와 술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고 스트레스를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향해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지만 의사 선배는 제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지 않으면 언젠가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제가 매일 목격하던 사망 사례들이 모두 제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담배를 끊었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힘들 때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버텼습니다. 술도 줄였고 혼자 먹던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태수에게 솔직하게 제 우려를 표현했고 함께 건강한 운동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태수도 점차 마음을 열고 위험한 약물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진과도 다이어트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빠른 효과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설득했죠. 대신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은 고마워하며 앞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버지께 먼저 연락드려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지도 제 간곡한 부탁에 병원을 찾으셨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금연을 시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담배를 끊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으셨던 그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저는 종종 그분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시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업무와 함께 건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흡연의 위험성, 불법 약물 사용의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태수와 수진도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서 본인들의 경험담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담배 한 개비, 술 한 잔, 위험한 약물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이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하고 그 병든 마음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건강한 삶이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어 서로를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지 마세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응급실에서 일하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태수는 이제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되었고 수진이는 올바른 영양 상담을 하며 많은 분들을 돕고 있어요. 아버지와 저는 여전히 서로를 격려하며 금연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화상을 입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다른 가족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느끼고 계신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까운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 한 통만 보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연결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3가지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작은 습관 하나, 지금 바로 안부를 전할 사람 1명,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짧은 약속 한 줄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정성껏 읽고 다음 영상에서 몇 분의 소중한 약속을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다시 응급실 현장에서, 여러분은 각자의 소중한 일상에서 우리 모두 서로를 살피며 건강하게 버텨나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